예, 여기 회원가입을 다 하셨으면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예, 첫 번째 달에 수업을 할 내용들은 여기 클래스 게시판 있죠? 가운데 예, 클래스 게시판 오른쪽에 모아 클릭하셔갖고요. 첫 번째 게시물부터 봅시다. 3페이지의 1번입니다. 예, 우리가 이 과정이 2달 과정으로 돼 있다 그랬죠? 2달 과정인데 첫 번째 달에서 하는 내용은 자, 오늘은 설치를 다시 해야 돼요. 오늘 할 건 맨 첫 번째 게시물입니다. 예, 첫 번째 게시물 열어보면 가상머신에서 센토스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따가 다시 해야 되고요. 리눅스는 예, 당연히 설치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설치 안 해보셨을 테니까 대부분 물론 설치를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설치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설치 다 끝나면 그 다음 두 번째 게시물은 리눅스나 유닉스는 주로 커맨드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마우스로 작업을 잘 안 하거든요. 리눅스나 유닉스도 GUI 환경이 있지만 주로 명령 모드에서 작업을 하니까요. 커맨드를 모르면 제대로 작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가 되게 많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늘 쓰는 커맨드가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그 한 20가지 정도 명령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게시물에 커맨드와 기본적인 패스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나와 있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텍스트 모드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볼 겁니다. 커맨드 하기 전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커맨드를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늘 쓰는 커맨드는 몇 개 안 됩니다. 커맨드가 리눅스는 1000개도 넘습니다. 근데 그런 대부분의 많은 명령어들은 늘 쓰는 게 아니고요. 항상 쓰는 커맨드는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라도 꼭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게시물까지가 기본적인 명령어예요. 3번 게시물까지의 기본적인 커맨드를 꼭 알아둬야 되고요. 기본적인 커맨드를 익히고 나면 여러분들은 4번 편집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MS 윈도우는 편집기를 따로 배우지는 않죠. 편집기는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눅스의 편집기는 배우지 않고는 쓰기가 어려워요. VA 편집기라든지 Emacs 편집기 이런 편집기는 제대로 쓰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커맨드 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뒤에 가서 편집기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계정관리. 계정관리는 관리자의 권한입니다. 일반 계정은 편집기 쓸 수 있고 커맨드 쓸 수 있겠지만 계정관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계정관리는 관리자의 권한이고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파일 권한. 리눅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퍼미션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파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당할 수 있고 또 삭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이 퍼미션은 누구한테나 다 중요한 거예요. 계정 관리는 루터밖에 못하지만 퍼미션은 리눅스나 유닉스를 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중요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1번부터 7번 사이에서 6번 게시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퍼미션은 혼자서 공부하면 되게 헷갈려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다른 것 할 때 프로세스 관리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제대로 못할 수 있고요. 또 서버 쪽에서도 퍼미션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서버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퍼미션은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도 서버 측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MS 윈도우 같으면 프로세스 관리 보통 잘 안 하죠. 윈도우는 프로세스 관리 어디서 합니까? 컨트롤 Alt 델키 누르면 여기 작업 관리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렇죠?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이런 걸 보통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서버 쪽에서는 프로세스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서버에는 되게 많은 프로세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접속하고 하면.
그러면 쓸데없는 프로세서가 올라가 있으면 메모리도 낭비되고 속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그런 프로세서 관리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봐요. 8번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작업 스케줄까지가. 이 작업 예약 스케줄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통 알람 다 맞춰두죠. 그렇죠. 일찍 일어나려고 알람 다 맞춰둘 텐데요. 그 알람 맞춰두면 그 시간만 되면 휴대폰이 울리죠.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정 시간을 예약해두고 프로세스를 그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작업 예약 스케줄이고요. 리눅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론하고 AT로 작업 예약 스케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역시 잘 알아둬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8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또 리눅스나 유닉스를 쓴다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9번 게시물부터는 조금 다릅니다. 예, 9번 게시물부터는 조금 다른데요. 9번 게시물은 이번 달 수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9번부터 13번까지가 그렇습니다. 예, 9번 게시물부터는 파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파시스템 쪽입니다. 앞에 8번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이 파시스템을 다루는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솔라리스 과정이나 IBM 유닉스 과정을 듣는다고 해도 거기서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파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는 건 서버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도록, 또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서버를 보통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가 파시스템 위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파시스템이 없으면 데이터 기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파시스템이라서 이 파시스템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복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데이터라고 가정해봐요. 복구를 못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CPU가 고장나거나 비디오카드가 고장나면 그냥 교체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고장났을 때는 그 데이터가 백업이 안 돼 있다면 꼭 복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데이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 데이터를 복구를 잘 하거나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하려면 파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시스템은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소 어렵기도 합니다. 9번 게시물에 보면 파시스템 구조적인 부분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구조를 자세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이걸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밖에 설명을 못하니까요. 이해를 잘 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구조적인 부분은 쉽지 않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게시물은 파티션 작업과 그리고 포맷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장 기본입니다. 파시스템에서는 파시스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파티션 설정도 못하고 또 포맷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파티션 작업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십 번 이상 할 겁니다. 알겠죠? 최소한 한 20번 이상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해요. 파시스템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것들을 빨리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티션 작업과 포맷은 늘 하는 거라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파시스템이 손상되었을 때 그걸 복구하는 걸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파시스템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 못하면
자기가 복구를 했다고 해도 복구하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고칠 수가 없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 그리고 12번은 레이더 구성에 대해서 배워요.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레이더를 잘 쓰지 않지만 서버 단에서는 레이더 구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로지컬 볼륨 매니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역시 레이더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디스크를 여러 개 묶어서 같이 쓰는 것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파이스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 레이더 구성할 때 별로 문제없이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레이더는 디스크 여러 개를 같이 묶어서 쓰는 거고요. 디스크가 보통 제대로 구성하려면 한 4개 이상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 1+N 같으면 최소 디스크가 4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디스크를 4개 이상 다 붙여서, 물론 실제로 디스크 달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상 머신으로 하게 되는데, 가상 머신은 디스크를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10개든 20개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디스크 쿼터까지가 파이스템인데요. 이 디스크 쿼터는 계정한테 용량을 무제한으로 쓰지 못하도록 설정을 제한하는 걸 디스크 쿼터라고 합니다.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디스크 용량을 뭐 1기가씩 아니면 몇백 메가씩 이렇게 디스크 사용량을 제한하는 걸 바로 쿼터라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도 이 쿼터 설정 다 돼 있죠. 여러분들 이메일 계정 용량이 무제한인 건 아니잖아요. 뭐 1기가면 1기가 그렇게 다 정해져 있죠. 네, 거기에 대한 걸 다루게 돼요. 그래서 파이스템은 9번부터 13번까지가 파이스템입니다. 알겠죠?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게시물은 5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스템은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무에 가서 일을 하면 데이터를 복사하고 디스크 교체하고 그런 작업 늘 합니다. 근데 윈도우는 데이터 복사하는 게 정말 쉽죠. 탐색기 열어서 쉽게 복사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리눅스는 마운트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복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하고 리눅스나 유닉스가 다른 점이, MS 윈도우는 다른 파티션에 접근할 때 드라이버 문자로 접근하면 되죠. 근데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은 드라이버 문자라는 게 없습니다. 드라이버 문자가 없어서 항상 마운트를 하고 작업해야 돼요. 근데 그 마운트 개념을 이해를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지 파이스템 작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번까지가 이제 파이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뒤에 14번은 셀에 대한 특성 및 셀 스크립트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은 부팅 진행 과정. 부팅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때가 많겠죠. 부팅 안 됐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찾아내게 되면 고칠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죠. 부팅 자체가 안 돼봐요. 그러면 난감하죠.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기도 어렵고요. 모니터도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부팅 진행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운영체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팅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니까 이때도 역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16번에 있는 리눅스 네트워크는 다음 파트에 가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서버 쪽하고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파트는 다루지 않습니다. 주로 파이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번 게시물 있죠. 20번 게시물에 있는 압축 유틸리티 백업 복구 그리고 패키지 관리는 이번 달에 볼 겁니다. 근데 20번을 보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을 빨리 꺼쳐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걸 잘 따라온다면 제가 20번까지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16번부터 19번은 다음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서버 쪽은 다음 파트에 가서 할 거고요. 이 수업이 2달 과정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수업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수업을 뭘 하는가 하면, 두 번째 파트는 할 게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크게 보면 다음 파트에서 수업할 내용은 리눅스 네트워크를 하고요. 그리고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합니다. 세 번째는 리눅스 보안에 대해서 하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쉬운 부분들이 아니라서 세 가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수업할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는 그 나머지 내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 자료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가봐요. 첫 페이지로 가면 보통 이제 각 챕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녁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시고 시간이 잘 안 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도 주말에는 시간을 좀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말에라도 복습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복습할 수 있도록 초기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실습 문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 실습 문제를 들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이걸 다 잠궈놨습니다. 풀이를. 근데 지금은 제가 다 풀어놨으니까요. 실습 문제 풀다가 만약에 잘 모르면 밑에 풀이가 달려있으니까 풀이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이를 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밑에 댓글란을 적어놨으니까요.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또 보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도 하셔야 되고요. 그 수업도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2달 동안은 좀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초기 페이지에서 PGP, 아파치, MySQL 게시물도 올려놨는데, 자, 이건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참고하라고 그냥 간단한 예제 소스 같은 거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참고할 사람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리눅스 기타 게시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자료들입니다. 특히 리눅스 쓰다가 암호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관리자 암호 잊어버리면 난감하죠. 그때 제가 암호 복구하는 방법을 여기다 적어놨으니까요. 혹시 리눅스 쓰다가 암호 모르면 새로 설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암호 복구가 되게 쉬워요. 여기 적혀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이거 보고 암호 복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기타 게시물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서 보기 바랍니다. 글자 색깔 바꾸는 것도 적어놨고요. 그리고 맨 페이지를 파일로 만드는 것, 이런 몇 가지를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리눅스 설치라고 했죠. 그래서 설치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써야 되니까 그 리눅스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보고 나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이라서 제가 리눅스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게시판에서 리눅스 기타 게시물 있죠. 여기에 제가 올려뒀습니다. 리눅스 기타 게시물을 첫 번째 게시물 봐요. 리눅스 기타 게시물에서 맨 첫 번째 게시물이 리눅스 앤더 GNU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 열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볼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2달 동안 수업을 계속 하게 되니까 써보면 리눅스가 뭔지 자기는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이게 어떤 거다 설명을 길게 하면 별로 흥미가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또 금방 잊어먹기도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쓰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가장 큰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프리웨어입니다. 완전히 무료예요. RGB나 RFTP도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인이 쓰면 무료인데 회사 같은 데서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돼요. 그건 완전한 무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리눅스의 오픈소스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쓰든지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쓰더라도 무료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개발자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개발자가
자기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리눅스의 소스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리눅스 오픈 소스를 보고 참조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 리눅스는 OS 자체가 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S뿐만 아니고요. 리눅스 안에서 돌아가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 있죠. 아파치 서버라든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리고 FTP 서버, 그런 많은 어플리케이션들까지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오피스도 무료입니다. 리눅스에도 오피스가 있어요. MS 윈도우는 오피스를 구입해야 되죠.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근데 리눅스 안에 있는 오피스는 오픈 오피스라고 해요. 오픈은 다 공개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픈 오피스가 있으니까요. 이걸로 여러가지 문서 작업도 할 수 있고 엑셀 같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소스 다 공개되어 있어요. 무료로 완전히 다 쓸 수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서도. 알겠죠? 예, 이런 것들이 리눅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리눅스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눅스는 19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생이 만든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죠. 아직 국내에는 변변한 운영 체제도 하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생이 만들었으니까 정말로 대단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리눅스가 있기 전에는 물론 MS 윈도우는 없었습니다. MS 윈도우는 언제 만들어졌죠? 기억합니까? 그 MS 윈도우는 1995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윈도우 95였습니다. 이게 연도거든요, 숫자가. 그러다가 98년도에 윈도우 98이 나왔고, 그 다음 윈도우 2000이 나왔고,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리눅스가 개발될 당시에 썼던 MS 운영체제는 도스입니다. 도스를 쓸 당시에 리눅스가 개발됐고요. 근데 리눅스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1969년도에 유닉스가 가장 먼저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무턱대고 만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만들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리눅스를 만든 사람은 유닉스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닉스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거의 흡사합니다. 커맨드 같은 것들은 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학원에도 솔라리스 과정도 있고 IBM 유닉스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닉스가 리눅스나 명령어는 대체로 다 비슷해요. 시스템은 다르고 그런 몇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커맨드 자체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유닉스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는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1969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리눅스는 그것보다 한참 뒤에 1991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유닉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솔라리스 유닉스, 또 HP 유닉스, IBM 유닉스 많잖아요. 근데 리눅스는 더 많습니다. 리눅스는 종류가 자그마치 100가지가 넘어요. 그 100가지 넘는 주소가 나와 있는 사이트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그 100가지 설치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소가 링크 걸려 있는 사이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눅스 종류가 100가지가 훨씬 더 넘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다 쓰는 건 아니겠죠. 실무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센토스, 우분투, 페도라, 데비안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우분투 같은 경우는 요즘 되게 많이 써요. 이게 나온 지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분투는 데비안 계열입니다. 우리가 수업할 센토스는 레드햇 계열이고요. 쓰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드햇 리눅스끼리는 비슷한데 데비안 계열은 또 레드햇 계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분투도 요즘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업할 건 센토스를 할 거고요. 센토스는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리눅스입니다. 그렇죠?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밖에 나갔을 때도 그거 쓸 확률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많이 쓴다고 하는 건 분명히 장점이 많으니까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쓸 운영체제는 센토스를 할 건데요. 다른 걸 해도 물론 돼요.
알겠죠? 어떤 리눅스라도 한 가지 잘 쓴다 그러면 다른 거 쓸 때 별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대체로 다 비슷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배포판은 말 그대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드롬으로 배포하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대로 써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리눅스 중에서도 상용 제품도 있습니다. 상용 제품 같은 경우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같은 리눅스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겁니다.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무료로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리눅스는 휴대폰에도 얹혀서 쓰고 있죠. 그 갤럭시 휴대폰 쓰는 사람들은 OS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리눅스 기반이에요. 리눅스가 커널 소스를 다 공개합니다. 커널 소스도 다 공개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공개된 리눅스 커널 소스 가지고 개발이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눅스는 PC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많은 장비에서 다 얹혀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같은 시스템, 그 다음 휴대폰 같은 제품, 그런 데도 다 얹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특정 플랫폼을 안 가립니다. 윈도우는 안 그렇죠. 윈도우는 플랫폼을 많이 가려요. 근데 리눅스는 플랫폼을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눅스의 또 다른 장점은 컴파일러라든지 디버거, 표준 라이브러리 이런 개발자한테 편리한 그런 프로그래밍 도구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MS 윈도우는 컴파일러 돈 주고 사서 써야 돼요. 근데 리눅스는 그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도 리눅스 되게 많이 써요. 컴파일러 같은 거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도구도 무료로서 다 배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GUI 환경을 제공합니다. 커맨드로 주로 작업한다라고 했지만 마우스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눅스가 GPL 라이센스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라이센스가 없는 건 아니고요. 리눅스 오픈소스는 GPL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GPL 라이센스라고 하면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간단히 참조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쪽에 봐요. 리눅스를 처음 쓰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문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GNU 선언문입니다. 이 GNU 선언문을 제가 링크 걸어뒀는데 지금 보라는 게 아니고요. 자, 요즘 휴대폰에도 인터넷 다 되죠. 그래서 집에 갈 때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때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알겠죠? 휴대폰으로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이 사이트로. 여기 들어가서 GNU 선언문 읽어보시고요. 이 GNU 선언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리눅스가 대부분 다 오픈소스고 무료로 다 쓸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누군가는 그걸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고생해서 개발을 했을 텐데 돈을 주고 판매한 게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다 배포하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고생했는 걸 무료로 배포를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생계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죠.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NU 선언문을 읽어보신다 그러면 리눅스의 철학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걸 판매를 하지 않고 무료로 다 배포하는지,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리눅스를 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개발한 걸 무료로 배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저작권이 되게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는 글을 함부로 퍼올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저작권 위배에 걸려서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눅스는 카피 레포트라고 합니다. 카피라이트 반대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리눅스는 그냥 무조건 배포합니다. 자기가 만든 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작권 같은 걸 안 걸어둬요. 대부분. 그게 이제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하고 또 리눅스를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게시판에 있는 거를 함부로 퍼가지 못하게 불평 금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들 잘 없습니다. 저작권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 건 저작권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근데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파일에 대해서는 보통은 마음대로 배포를 하고요.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리눅스의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리눅스를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그런 리눅스의 마인드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눅스에서 개발자들은 보통 매니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배포를 하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득을 보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 그 리눅스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리눅스를 계속 쓰다 보면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리눅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론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한 개라도 더 나눠주려고 하고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건 오래 쓰다 보면 자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뉴스 논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무료로 배포를 하고 또 그러면 도대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리눅스는 쓰다 보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될 거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설치를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될 게 설치라고 했죠.